인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존재와 현상, 이게 물리적 현상이 됐건 심리적 현상이 됐건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연한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법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물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고 하는 그 영기법을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인연법.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 이게 물리적 현상이니까 심리적 현상이니까 모든, 그리고 그 근본을 이루는 그 존재들까지도 다 이것들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투철한 깨달음이 없으면 괜히 무슨 이상을 신이 만드는지 또 아무 까닭없이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전생에 법에 의해서 그런다느니 이런 소리 하게 된다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희롱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연법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서 첫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 바로 이런 설명을 드렸고 오늘 거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일어난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일어난다. 이는 원인이라 했고 연은 조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한번 흔들리는 이런 인연만 닥쳐도 어때요? 열어 죽죠. 열어 죽는 것뿐만 아니고 막 집이 그냥 물어 내려버리잖아요. 땅이 그래도 제일 단단한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그래도 단단하다고 여겨지는 땅이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흔들리는 인연을 만나고 나니까 근데 흔들리는 인연이라고 하는데 흔들리는 인연은 왜 생겨? 밑에 지각이 변동하잖아요. 하나의 지각판과 다른 지각판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서로 가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엇갈리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단단하다고 하는 땅 위에 집을 단단하게 지어놨는데 그것이 막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서 흔들리는 인연만 만나도 생명이 죽고 집이 허물어지고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 흐트러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살고 죽는 게 인연 하나에서 틀어져 버리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밥과 반찬.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밥과 반찬, 더 근본적으로는 물과 공기라는 요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요. 매일 밥과 반찬의 기운을 빌려야 되고 매 순간 물과 산소를 계속 받아들여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지.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살려지는 거잖아요. 생사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근데 살고 죽는 문제가 인연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빛깔과 소리. 빛깔과 소리는 요즘 눈에 보이는 게 빛깔들이잖아요.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게 눈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또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빛깔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똑같은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디지털복을 입고 만약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터널 그러면 이런 색깔 보여요? 아니에요. 다른 색깔 보여요. 그 터널은 나트륨 아주 고전압의 나트륨 등을 쓴다고 하잖아요. 주황색, 되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이런 데 있는데 그 빛으로 보면 똑같은 옷 색깔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옷 있는데 이 옷이 밤에 보면 어때요? 빛이 하나도 없는 밤에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새카맣게 보여. 알아요?
이렇듯 빛깔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빛깔, 이런 빛깔, 이런 빛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시신경하고 적당한 가시광선 내에서 보니까 이런 색깔을 지금 보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뭐예요? 빛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인연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소리도 아까 내가 그 명상도를 쳤는데 소리가 어때요? 이 쇠가 있고 봉이 있으니까 이 쇠가 있고 봉이 있고 이 공간이 있으면 이런 인연이 어우러지면 이런 소리가 나. 근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계속 마찰을 일으키다가 마찰이 되니까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제 소리가 없어지죠. 응? 빛깔에 있고 없음, 소리에 있고 없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인연에 따라 있는 것이다. 제가 생사, 유무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써놨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사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사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사와 유무. 근데 생사와 있고 없음, 유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뭐에 의지 있다고? 크게 얘기해요. 인연에 의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보신 거예요. 이 이치를 보신 거예요. 인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살았거든. 지금도 인도는 그래요. 브라만, 부처님 당시 때는 브라만 신이 있어요. 브라만교였거든. 지금은 힌두교로 바뀌었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브라만 신에 비하면은 약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은 또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고 그렇죠. 주요한 신이 있고 좀 이렇게 처지는 신이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브라만이 창조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문화에 젖어 살 수도 있을 건데 이치를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이 세상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아무 까다롭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생에 어떤 지었던 업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뭐냐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있고 없는 것, 또 옳고 그런 것, 이런 일체 모두들에다 인연 따라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이게 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걸 연기법.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연이더라.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 떠야 된다. 근데 그 인연법에는 어떤 가치나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는 게 이게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가치적인 게 있어요? 그냥 그럴 뿐인 거잖아요. 예전에 한 10년도 이상 전 됐는데 동남아 쪽에 쓰나미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게 무슨 누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자연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일어났던 지역이 대개 다 불교 국가들이었어요. 대개. 동남아니까 되게 불교 국가들이잖아. 그때 기독교에서 얼마나 욕한지 알아요? 건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 그럼 내가 방문하지.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불사망했거든. 미국에 허리케인이 늘 올라오는 지역은 루이지애나 주거든. 거기는 기독교를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미국 본토에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지구만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 상관없죠.
인연이 부딪혀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데는 어떤 가치관도 없어. 그게 무슨 뭐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선과 악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런 일들이 그냥 생겨서 그런 것이다. 근데 거기에 선과 악, 좋고 싫음, 이롭고 해로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은 누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기도 하고 옳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도 하고 맞는 것이기도 하고 틀린 것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선악, 시비, 옳고 그름, 선과 인연에는 어떤 윤리적인 것도 어떤 가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 지금 내가 큰 규모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인간다면 이해되시죠? 가장 내가 인간이라는 게 밥과 반찬이라는 인연을 빌려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도 속으로 그러려고 나는 밥과 반찬 안 먹고 빵 먹고 사는 게 어떻게 이러죠? 그러지 말고 전부 밥과 반찬의 기분을 빌려서 그런 인연을 빌려서 물과 공기라고 하는 그런 인연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빛깔과 소리, 제가 지금 빛깔과 소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체 모든 것들, 이걸 뭐라고 하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의식의 대상, 이거를 육경계, 6가지 경계. 모든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 아는 거 육군,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걸 육근이라고, 육근. 주관적인 것. 이게 주관적인 것도 인연이 어디 있고, 경계인 육경, 6가지 경계, 이렇게 모든 대상들도 전부 인연 따라 있다. 인연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제 가장 제일 작은 미세 단위를 한번 보자, 미세 단위. 여러분, 원자를 아톰 부르죠, 아톰. ATOM, 아톰. 그리고 A가 뭐냐? 이건 뭐할 수 없는 낫이야, 낫. 영어로. 톰은 뭐냐? 자른다는 거.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자를 수 없는,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자르고 계속 자르고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 그게 뭐예요? 그게 원자 수준. 주기율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뭐? 수소예요. 수소. 하이드로젠. 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 이 우주에 차 있는 원소 중에 원자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소라고 하거든. 수소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체 중에. 나머지는 2번이 뭐야? 주기율표 2번이 뭐야? 헬륨.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이잖아요. 75%가 수소고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 다음 한 20%, 25% 이 정도가 헬륨이야. 나머지가 조금 있는 애들이래. 우리가 지금 그 조금 있는 건 산소를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라. 가장 기본 단위는 수소. 수소는 가운데 H라고 돼. 저게 양성대 플러스야.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여기 가장 기본 단위 저기 돼 있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뭐예요? 이런 인연이 있는 두 개 같이 있어야 돼. 다음 헬륨. 헬륨은 가운데 빨간 게 양성자야. 플러스 2개야. 그 다음에 저 하얀 게 있잖아요. 하얀 게 중성자야. 그 다음에 전자 2개. 그래서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륨의 원자 구성 요소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철, 제일 단단하다고 우리가 많이 쓰는 철 있잖아요. 철의 원자 단위는 어떻게 생겼느냐? 넘겨주세요. 네. 철의 원자 단위는 저게
플러스 돼 있고 밖에 마이너스 돼 있죠? 뭐요? 저기 플러스가 26개야. 그 마이너스가 26개. 이게 이렇게 플러스가 26개 모여있고 뭉쳐있고 마이너스가 26개 있으면 이게 철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철. 근데 아주 가벼운 기체의 수소나 아주 딱딱한 철이나 전부 이루고 있는 그 근본은 뭐예요? 근본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래야 안 돼요. 그러죠? 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요는 항상 쌍으로만 쌍으로. 플러스만 있는 건 없어, 있잖아요. 원자 중에 플러스만 있는 건 없어.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반드시야.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어. 아시겠어요? 존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까 그랬잖아. 모든 물리적, 심리적 모든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은 이념의 의지에 따르잖아요. 지금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심적인 건 우리 인간의 심적인 거니까 물리적인 구성단의 가장 기본이 원자인데 이 원자를 이루는 근본적인 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요거는 항상 쌍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마이너스 전자는 어떤 거냐 이걸 발표해놨어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을 이렇게 되새긴다 생각하고 보세요. 전자는 어떤 걸 전자라고 그러냐? 전자의 개념에서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인 전자는 지금 중에 전자는 기하학적인 부피나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전입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좌표상 위치는 지정할 수 있지만 물리적 크기나 모양은 갖고 있지 않는다. 이게 지금 기하학적인 부피나 외형적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크기나 모양은 갖고 있지 않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유무 얘기했잖아. 우리 인간들에게 생사와 유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하학적인 부피나 외형적 형태가 없는 점입자인데 이 점입자라고 하는 건 뭐냐? 위치는 지정할 수 있는데 물리적 크기나 모양은 없어. 갖고 있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날 봐요. 저한테 들어주세요.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있어요. 기하학이 뭔지 알죠? 형태들, 그 기하학이라고 해요. 근데 한 점에서 한 점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뭐라고 해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직선. 한 점에서 한 점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직선그래. 요 직선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모이면 뭐가 돼요? 면이 됩니다. 면이 모이면 뭐가 돼요? 부피가 되지. 선이 모이면 면이 돼. 면이 모이면 모형이 되지, 모형. 그죠? 그게 기하학이야. 자, 한 점에서 한 점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를 직선이라고 해요. 이 직선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 해요? 점이라고 해요. 선분이 선분. 이 선분을 뭐라고 해요? 점이라고 해요. 그럼 직선은 뭐가 모인 것들이야? 점이 모인 것들이죠. 직선은 점이 모인 것이지. 직선은 또 면이 되는 거지. 면은 또 각 면체가 돼, 면체. 그래서 육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되고 삼각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집도 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죠. 근데 모든 면과 부피와 높이와 이런 것들은 전부 점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점에 점이 일어나서
점은 크기가 없는 것이다. 구분이 없는 것이다. 무차원의 객체이다. 그랬어. 이 무차원의 객체라는 말은 뭔 말이냐?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없는 공간적 확장이나 크기를 갖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점이야. 위치만 존재하는 개념이야. 크기는 없지만 공간상의 특정한 위치만을 나타내는 게 점의 정의야. 그럼 아까 전자의 정의하고 점의 정의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최첨단의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전자의 개념하고 옛날 한 3000년 전에 얘기한 유클리드가 얘기한 점의 정의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지? 어쩐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는 게 점이야. 점은 길이, 넓이, 높이, 어떤 공간적, 어떤 크기도, 공간적 확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위치만 있는 거예요. 위치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전자에 좀 그렇지만, 전자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점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하는 그게 생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지? 그렇습니다. 보이잖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라고? 생각. 빛깔과 소리.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라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아까 모였던 인연들이 직선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점. 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높이가 되고 공간이 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존재가 돼. 이해돼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까 수소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원자 핵이 이제 플러스 하나 양성되잖아. 그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비율을 들면 또 양성자가 만약에 그 플러스 성질을 갖는 양성자가 만약에 콩알이라고 한다면 이 콩알 크기라고 한다면 잠실 야구장에 그 콩알 하나를 떨어져 놓고 그 다음에 잠실 야구장 맨 끝에 위치에 있는데 전자예요. 콩알, 아주 작은 콩알. 만약에 그 양성자를 야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전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서울시청 정도의 위치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 잠실 야구장에 야구공만한 요에 플러스 이 양성자가 있고 시청 정도의 전자가 있는데 그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돼 있어? 크게 얘기해야 돼. 텅 비어 있어. 만약에 양성자를 태양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태양 있잖아요. 양성자가 태양 크기야. 그러면 전자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떨어져 있냐면 태양에서 명왕성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에 10배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 근데 그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거 아니지. 어떻게 돼 있다고?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확장성도 공간적 확장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물리적 크기도 없는데 위치만 있는데 어떻게 있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양념을 해서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어성투리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텅 비어있는 공간에 사실은 있지도 않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전자가 있어. 이해돼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싸움을 한다고 그랬지. 만약에 마이너스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플러스는 어떨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지. 마이너스가 무너지면 플러스도 무너진다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려고 있는다니까. 근데 전자라고 하는 게 위치만 있고 어떤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게 아니야. 위치만 있어. 그럼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듣던 얘기야. 플러스 역시 위치만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존재를 이루는, 물리적 존재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단계까지 돼버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됐어요. 살고 죽는 것, 있고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여가지고 존재하는 것 같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지어서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셨어.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데, 인연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체적인 원인, 간접적인 조건,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런 2주간에 걸쳐서 모든 것은 다 정말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물리적 현상이 됐건 심리적 현상이 됐건 존재가 됐건 비존재가 됐건 모든 것들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데, 그 인연이 어우러질 때 어우러진 인연이 사실은 빈 것들이다. 우리들이 지금 아까 확과 반찬, 물과 공기라고 하는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지금 설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연들도 원자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그 텅 빈 것들에 의해서, 텅 빈 것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꽉 차여있고, 그 빈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다. 여러분 입사님 늘 평안하고 안녕히 계십시오.